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02,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라인은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방어는 확실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B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크게 보시면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기간 가격 조정 정도로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있는 위치가 이 당시 때죠. 이 당시 때 고점 부근에서 있는 모습으로 요거를 잘 돌파를 해준다면 850 라인까지 840, 50 요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이 당시 때처럼 크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요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좀 기간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건 양호한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게 사실 시장은 지금 현재 코비드19 때문에 경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확진자 수도 줄지 않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 안 잡혀서 경제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재정 정책 그리고 화폐 정책으로 유동성 시장의 힘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 와중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한 번씩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발 리스크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발 리스크가 좀 사라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게다가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애플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여태까지 주도주는 바이오 2차 전지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여기 있는 매기가 좀 빠져서 IT 쪽으로 좀 간 것 같아요. IT 쪽이랑 그다음에 대북 관련주 쪽 요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표 주자였던 알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달 사이에 약 10만 원 하던 주가가 약 40만 원 정도까지 갔다면 그래요. 30만 원이라고 했다면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매우 급하게 잘 상승을 해줬잖아요. 거의 대장급이었는데 알테가 밀리면서 오늘 웬만한 바이오주들이 약간 조정을 좀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 선물로 보여지는데요. 그에 비하면 LB 같은 경우는 나름 요 정도만 돼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밑에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재차 이제 반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LB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요. 근데 크게 보시면 많이 말씀드렸던 모습인데 이 당시 때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잖아요. 유상증자 때는 하락에도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코비드가 글로벌적으로 유행할 때도 그렇게 크게 하락은 나오진 않았어요. LB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락에도 제한이 있었고 또 유상증자 때문에 상승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1차 제한이라고 했고 2차 제한은 예전부터 예상을 했을 때 이제 폴첸 박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승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당시 때 1차 변곡점이 나왔고 지금 현재 2차 변곡점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2차 변곡점은 폴첸 박사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위한 이사의 결의가 아마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승에는 약간 제한이 있지 않나라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고, 어찌되었건 기술적으로 보여주면은 그동안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잖아요.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을 한번 뚫고 나니까 1차 변곡점을 뚫고 나니까 지금은 확실히 좀 지지는 확실히 해주는 모습인데, 이 지지를 이제 지렛대로 삼아서 이제 뻥치고 올라가는 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그게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내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말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 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폴첸 박사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를 시키려고 갖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보셔도요. 제차 2차 변곡점은 폴첸 박사 건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일정으로도 요게 가장 먼저 다가왔으니까 이거부터 살펴보시는 게 가장 단기적으로는 요게 가장 핫 이슈는 맞죠. 그래서 정확히는 2월 27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HLB가 리보세라닙의 모든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그래서 LB가 리보세라닙 원개발사인 어드벤첸 연구소로부터 리보세라님의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권리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각 조건을 바인딩 텀시트를 체결했다. 그래서 항서제약 그리고 엘레바로부터 로얄티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HLB가 리보세라님 애로한 결과가 된다. 로얄티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게 될 것이다. 왜냐? 중국에서 폐암, 간암으로 시판 허가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레바도 내년부터 글로벌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요 당시 때 기사로만 놓고 보면은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을 한다 하면 최소한 올해 안에 NDA를 하겠다는 얘기는 되겠죠. 일단 요거는 그렇게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
권리를 위해서 원화 기준으로 요만큼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은 HLB 주식으로 지급을 한다. 그래서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위한 이사의 결의가 요거 의미입니다. 주식으로 지급한다는 의미. 그리고 이건 좀 참고로 보시면 어드벤처 연구소는 2004년 항서제약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부터 리보세라님 매출에 대한 로얄티를 받고 있고 2007년 엘레바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중국의 글로벌 매출에 대한 엘레바로부터 로얄티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게 그러니까 이건 2004년도에 항서제약이랑 애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현재는 2020년이죠. 무려 17년, 약 17년 전에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리보세라닙의 최소한 가치 17년 전의 가치가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항서제약에서 계약을 이 당시 때 했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아닌 17년 전의 가치가 요걸로 이제 최소한 가치를 판정을 받는 겁니다. 폴첸 대표는 엘레바의 이사이자 HLB의 주요 주주로서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과 이외 가치 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LB 기업 가치의 상승을 확신하고 상당 부분 주식으로 지급받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을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전액을 다 이렇게 현금이 아닌 상당 부분 주식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키워드를 몇 개를 보시면 2월 27일에 했다는 거, 그다음에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도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건 2004년도에 항서제약이랑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아니에요. 최소한 가치를 반영받게 되는 거예요.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자,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은 다음에 곧장 회사에서는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 진 회장이 어떻게 설명을 했나 살펴보시면 우리 회사는 돈이 필요합니다. 박수 받는 유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언아웃 대금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뮤노미 테라피틱스의 유중 참가고요. 어드벤천 연구소가 보유 중인 리보세라닙의 권리 인수입니다. 폴첸 대표와 바인딩 계약을 체결했고 권리 이전에 관한 기본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계약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 가치를 크게 올릴 것입니다. 4개월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2월 27일이니까 6월 27일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미국 시간인지 그리고 기간 계산에 있어서 민법을 적용할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6월 27일로 좀 보시죠. 잠정적으로 4개월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가 권리 인수에 따른 대금을 현금과 주식으로 폴첸 박사에게 지급해야 되는데요. 오늘 유증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폴첸 박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는 회사에서 말했던 저런 자금 집행을 위해서 HLB의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 20% 할인된 가격에 싼 가격에 매수를 했죠. 그리고 플러스 무상증자까지 받았습니다. 플러스 거기에 대한 권리락도 2번을 맞았어요. 유상증자 권리락도 한번 맞았고요. 이 당시 때. 그 다음에 무상증자 권리락도 이 당시 때 한번 맞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 당시 때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봐서는 끝까지 HLB의 미래 가치를 저희 주주들은 좋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이행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신뢰 문제로 보여집니다. 사실 HLB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아요. 그 와중에 가장 큰 문제는 HLB는 장밋빛 전망만 제시한다. 실제적으로 이행을 한 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업계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는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빨리 가려면 IT 쪽으로 가시는 게 맞죠. 그건 업계 특성상 그렇긴 한데요. 사실 이 당시 때 에스모 발표로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고 프리 NDA 발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 와중에 삼각합병도 사실은 그 어렵다는 삼각합병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었던 일이죠. 삼각합병도 실현은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라간 것도 맞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노이즈는 리보세라닙 그거 엘레바 거잖아. 너네 HLB는 단지 엘레바한테 투자만 한 회사잖아. 라는 거를 종식을 시켰죠. 삼각합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NDA 신청을 원래 한다고 했었죠. 근데 임상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올해 3월 4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3월 4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늦춰져서 올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확한 시점은 가르쳐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있죠. 얘네들은 장밋빛 전망만 제시한다. 안 한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사실 어필리아 LI를 했을 때도 뉴스에서 한두 번은 그렇게 나왔었어요. 원래 2분기 이내에 독일에서 판매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어필리아도 독일 판매도 하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민유맥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얘기는 싹 조용하고요. 하물며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만 달면 다들 잘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어서 HLB는 장밋빛 전망만 제시를 한다. 신뢰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요. 글쎄 이번에는 어느 정도 뭐 회사 대표도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하니까 이번에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좀 잘 보여줘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아까 인터뷰 내용을 좀 보시면 특별히 계약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물론 추가적인 옵션으로 1개월 연장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렇게 사실 계약이라는 게 금액적인 게 가장 크잖아요. 금액도 거의 무리 없이 뭐 여기 보시면 바인딩 계약을 체결했고 기본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완만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포첸 박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상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투자가 제기하는 HLB는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건 보여주지 않는다. 시장에서 원하는 뭐 NDA 신청이라든지 일본 애로권이라든지 딱 객관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거는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폴첸 박사랑 계약을 함으로써 HLB는 신뢰를 지키고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있다. 하나씩 약속을 지키고 있고 한 계단씩 나아가서 결과론적으로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업계에 우뚝 설 것이다 라는 거를 이번 판에 좀 잘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차트 기술적으로만 보시면 그거를 기다리는 구간인 거는 맞아요. 1차 변곡점 나왔고 2차 변곡점을 기다리는 구간으로 호재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맞습니다. 글쎄 뭐 제가 회사 관계자여서 정확히 6월 27일 날 뭐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말에 발표를 합니다. 폴창 박사랑 어느 정도까지 뭐 얘기 다 됐고 도장만 빵빵빵 찍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확답은 못 드려요. 저도 여러분이랑 같은 개인 투자자로서 뭐 다 나와 있는 내용만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뭐 그래도 최소한 회사에서는 우리들의 리보세라님의 성공적인 출시 그리고 더 이상 암으로 고통받는 세상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사에서 이번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한테 메일 오셔서 뭐 너 맨날 그 조회수 올려서 광고 수익 날려고 맨날 유튜버 찍냐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시간 낭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막 커튼 싸움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바쁘잖아요. 근데 매번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냥 공개를 할게요. 이건 어저께 한 건데 보니까 조회수가 7,800개 정도 나왔네요. 수익이 아직 안 나왔네요. 이거는 22일 날 올린 건데 보니까 8불 나왔네요. 조회수가 8,300개거든요. 8불 나왔습니다. 그 전날 걸 한번 볼게요. 전날 거 보니까 이건 조회수가 7,400개 나왔는데 수익이 뭐 이만큼 나왔어요. 7불 정도 나왔어요. 자, 이제 제가 수익도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되게 창피한데 사실 그래요. 저는 물론 저것도 되게 소중하죠.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저한테 주신 광고료 수익이니까 저한테 매우 소중하고 그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영상 다 들은 다음에 좋아요를 안 눌렀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로그인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매일 장 끝나자마자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마감을 한다는 분도 계셔서 저는 그걸로 충분히 이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계속해서 뭐 너는 저걸로 돈벌이를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 딱 공개를 하고 말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는 못 먹고 살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걸로 큰 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보니까 7불, 8불 정도 되겠죠?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 환산하면은 곱하기 1,200원 하면 어느 정도 환산이 되겠죠. 이걸로 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번 말씀드렸듯이 HLB의 좋은 리보세라님의 성공적인 탄생을 기원하고 그 길을 같이 여러분들이랑 좋은 길을 동행을 하고 싶어요.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죠. 회사의 약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제약 회사로 가는 길을 하나씩 걸어가면서 하나씩 성과를 보여주면 분명히 어느 순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이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중간에 광고를 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후원금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었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이 후원금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시장이 안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요즘 시장도 좋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후원금도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 이런 것도 없어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네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구절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회사에서도 좀 보여줘야 되는 단계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주주들도 열심히 성원을 보내줬고 잘 기다려주고 잘 인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회사 차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